평생을 땀 흘려 모은 내 소중한 재산, 어떻게 하면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대한민국 상속세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보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세금 문제나 또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간의 다툼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세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의 화목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 상속세 내야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설계에 나선다는 것.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사전증여의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신탁이라는 스마트한 도구, 그리고 유령자금이라는 함정을 피하는 법, 마지막으로 최강의 절세카드까지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자산을 주는 것, 즉 사전증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한번 보시죠. 세법에는요, 아주 중요한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합산과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사망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 그리고 사위나 손주 같은 다른 친족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요, 다시 상속세 재산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기간보다 훨씬 더 일찍, 예를 들어 10년보다 더 전에 증여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전 증여의 효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이걸 지금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딱 5억 원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뒤에 상속으로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면 과세 기준액 자체가 10억 원이 되고 당연히 세율도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미리 증여하는 건 미래에 오를 가치를 현재 시점에 얼려버리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무조건 뭐든지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괜히 증여세만 내고 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속세에 아주 든든한 기본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제 다 빼고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이 있고요.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합치면 얼마죠? 네, 최소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굳이 미리 증여세 내가면서 증여할 필요 없이 나중에 상속해도 상속세가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상속을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현대적인 법률 도구, 바로 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언장이랑 신탁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전통적인 유언장은요, 법에서 정한 형식이 너무 까다로워서 도장 위치나 날짜 같은 사소한 실수 하나만 있어도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은 금융기관과 맺는 일종의 계약이라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분쟁의 소지가 적죠. 신탁의 장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자녀가 30살이 되면 얼마를 줘라 하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죠. 게다가 2021년에 세법이 명확하게 정리되면서 세금 관련 불확실성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신탁재산은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상속 재산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제가 유령자금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좌에서 뭉칫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증명을 못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럼 세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돈 상속인들한테 몰래 현금으로 줬구나 하고 추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국세청은 사망 전 1, 2년 동안의 금융 기록을 싹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1년 안에 2억,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하면 상속인에게 묻습니다. 이 돈, 1원 단위까지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세요.
만약 증명 못하면요, 그 돈은 고스란히 원래 상속 재산에 더해져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상속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모든 큰 규모의 금융 거래에 대해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 이게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상속세 절세 전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배우자 상속 공제인데요. 이 강력한 카드를 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률상 혼인 관계여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그럼 공제액은 정확히 어떻게 정해질까요?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금액을 비교해서 그중 가장 작은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 둘째, 법으로 정해진 배우자의 상속 지분. 그리고 셋째, 최대 한도인 30억 원. 이 셋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 최종 공제액이 되는 거죠. 이 숫자를 보세요. 30억 원. 이게 바로 배우자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왜 이 카드가 최강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스마트한 상속 설계를 위한 핵심 전략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상속 설계는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0년, 5년 규칙을 활용하기 위해 일찍 계획하고, 둘째, 유언장 대신 유연한 신탁을 고려하고, 셋째, 유령자금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최강의 카드인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분배를 전략적으로 짜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유산이라는 건 그냥 무엇을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남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또 현명하게 설계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유산을 설계할 준비 되셨나요?